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. 원래 인천 계양을은 전형적인 야당 텃밭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계양을은 인천 지역구 중에서도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힙니다. 네. 2010년 한나라당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치러진 8번의 선거 가운데 7번을 민주당이 이겼습니다.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직하면서 치러진 2022년 보궐선거에서도 이 대표가 10%포인트 넘는 격차로 승리했고 지난 대선 역시 계양구는 이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야당세가 강한 지역인데 이 두 사람의 격차가 이거밖에 안 납니다. 4%? 어떻게 된 거죠? 지금 당내 공천 갈등,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. 네. 이른바 비명 공천 학살로 친문 인사들의 반발과 연쇄 탈당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불거지기도 했었죠.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의 반발이 있긴 했지만 결국엔 당의 결정에 승복하면서 공천 리스크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말씀에 의하면 당내 공천 갈등이 그러니까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거 아닙니까? 네.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분석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. 네. 이 시기는 민주당이 공천 후보자 접수를 시작한 때로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되기 전입니다. 당시 원 전 장관과 이 대표 간 양자 대결에서 두 사람의 격차가 16%포인트에 달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가진 겁니다. 그러니까 공천 잡음이 결국은 사천,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같은 이정현 대표하고 어떻게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이 얘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 MBN과 AINDDP가 공동 개발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추세가 그대로 나타납니다. 공천 갈등이 극에 달한 2월 마지막 주 원 전 장관에 대한 부정지수는 11.2%였지만 이 대표에 대한 부정지수는 37%에 달합니다. 원 전 장관의 부정 키워드는 전세 사기 정도지만 이 대표의 부정 키워드는 공천, 탈당, 비명계, 반발 같은 단어들이 주를 이루고 네. 있습니다. 원 전 장관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졌다기보다 당내 공천 파동이 이 대표의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입니다. 사실 총선은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. 그러면 그 안에도 지지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변수는 정말 많습니다. 전국 유세, 지역 유세에 나선 이 대표가 정권 심판론으로 공천 파동을 잠재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 대표로서 지역구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네. 매달 4번에서 5번의 재판 출석 일정도 부담입니다. 오직 지역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원 전 장관은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를 후원 회장으로 내세워서 아주 공격적인 새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. 네. 다만 선거구 조정으로 젊은 층이 많은 신도심이 계양을에 포함된 점은 원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. 예, 정말 총선 하루 전날까지도 예측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.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